안녕하십니까? 오늘 긴급 속보로 찾아뵙게 된 앵커 박민수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계에 충격적이고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격 경질되었던 신태용 감독의 후임으로 부임했던 클루이베르트 감독마저 사실상 경질 수순을 밟게 되었다는 단독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때 아시아 축구에 떠오르는 별로 주목받던 인도네시아 축구가 불과 몇 달 사이에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에서 50계단 이상 추락하며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축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초 많은 이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발목할 만한 성과를 내던 신태용 감독이 갑작스럽게 경질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신태용 감독과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PSSI의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였습니다. 올림픽 축구 대표팀과 어대표팀을 동시에 지휘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축구의 시스템과 체질을 개선하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이러한 이례적인 결정은 축구계 안팎에서 큰 논란과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질의 표면적인 이유는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및 2024 미쓰비시컵에서의 부진이었다고 PSSI는 밝혔지만 저희 취재 결과와 심층 분석에 따르면 그 이면에는 더욱 복합적이고 미묘한 요인들이 작용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단순한 성적 부진이라는 프레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치적, 행정적, 그리고 심지어 문화적인 배경까지도 얽혀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동남아 월드컵이라 불리는 미쓰비시컵에서 베트남의 쓰라린 패배를 당하고 약체로 평가되던 라오스와는 비기는 등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며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신태용 감독을 향한 언론과 팬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거세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당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C조 3위를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본선 직행 마지노선인 2위 호주와는 불과 0.1점 차이였고 충분히 해볼 만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희망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던 시점에서 내려진 경질 결정은 당시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조차도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우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PSSI는 당시 신태용 감독의 경질을 두고 대표팀의 성과와 장기적인 목표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의 심층 분석과 인도네시아 현지 축구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일각에서는 PSSI가 네덜란드 귀화 선수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솔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유럽식 축구를 접목시킬 수 있는 유럽 출신 감독을 선호하여 신태용 감독을 경질했다는 분석도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PSSI의 수장인 회장이 과거 이탈리아의 명문 구단 인터 밀란의 구단주를 지냈던 거물 사업가 에릭 토이르라는 점은 이러한 분석에 더욱 큰 설득력을 부여했습니다. 에릭 토이르 회장이 자신의 비전과 맞는 새로운 인물을 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단순한 축구 감독 교체를 넘어선 인도네시아 축구 행정부의 정책적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당시 신태용 감독의 아들이자 프로 축구 선수인 신재원 선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아버지가 인도네시아의 피파 랭킹을 50단계나 수직 상승시켜 놓았다며 경질 결정에 대한 깊은 울분과 안타까움을 토로했던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에 헌신하며 이뤄낸 업적과 기여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단적으로 그리고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의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질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반박이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부임하기 전 인도네시아 축구는 사실상 아시아 변방의 약체로 분류되었고 국제적인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도 아래 인도네시아 축구는 분명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실제로 신태용 감독은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이후부터 그야말로 마법과 같은 놀라운 성과들을 차례로 이뤄냈습니다. 그의 부임 첫 해인 2020년 미쓰비시컵에서는 준우승이라는 예상 밖의 성과를 달성하며 인도네시아 축구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이어진 2023년 아시안컵에서는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기념비적인 쾌거를 이뤄내며 16강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감동적인 순간이었으며 국제 축구계에도 인도네시아 축구의 잠재력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24 파리 올림픽 예선을 겸한 AFC U13 아시안컵에서 4위라는 성적을 기록하며 올림픽 본선 진출 직전까지 가는 탈환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특히 8강전에서는 아시아 축구의 강호이자 신태용 감독의 모국인 한국을 꺾고 한국의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 꿈을 좌절시키며 전 세계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신태용 감독의 전술적 역량과 선수단 장악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단순히 단기적인 성과만을 쫓은 것이 아니라 어린 유망주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며 한국식의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전술을 인도네시아 축구에 성공적으로 접목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축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단단한 키트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의 공로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축구를 강팀으로 변모시키지는 못했지만 쉽지 않은 팀, 점점 발전하는 팀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신태용 감독 경질 이후 인도네시아 축구는 마치 거대한 파도를 만난 배처럼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후임으로 네덜란드 축구의 전설적인 공격수이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패트릭 클루이베르트가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팀의 성적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4차 예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력하게 패배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원대한 꿈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1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 어렵게 올라온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4차 예선에서는 더욱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팬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신태용 감독 재임 당시 인도네시아 축구의 FIFA 랭킹은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50단계 이상 수직 상승했지만 경질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거나 오히려 더 크게 추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신태용 감독의 부재가 인도네시아 축구 전반에 얼마나 깊고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후회의 목소리가 보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팀의 응집력과 경기력, 그리고 국제적 위상까지 모든 면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신태용 감독의 복귀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목소리가 마치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신태용 감독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청원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일부 열성적인 팬들은 PSSI에 직접적으로 항해 서한을 보내거나 시위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간절한 바람은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에 남긴 긍정적인 유산이 얼마나 컸으며 그의 부재로 인한 현재의 위기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해법을 신태용 감독에게서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클루이베르트 감독 체제에 대한 불신과 현 PSSI 수뇌부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떠난 뒤 한국 K리그 1의 명문 구단 울산 HD의 감독으로 부임했으나 불과 65일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해임되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는 신태용 감독 개인에게도 아쉬운 경험이었지만 그의 지도력과 경험에 대한 국제 축구계의 재평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전술적 깊이와 선수 관리 능력은 여전히 많은 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에릭 토이르 PSSI 회장은 현재 월드컵 진출 실패 위기에 대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등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리더십 아래 새롭게 부임한 클루이베르트 감독의 거취 또한 이제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팀의 성적 부진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으로 인해 클루이베르트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재차 경질될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등 인도네시아 축구는 연이은 감독 교체와 불안정한 리더십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감독 개인의 역량 문제를 넘어선 인도네시아 축구 행정 시스템 전반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신태용 감독의 경질은 단순히 단기적인 성적, 부진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훨씬 복잡하고 하층적인 요인들이 얽혀 발생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PSSI 내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와 환상, 그리고 감독과 선수단, 그리고 협회 간의 소통 부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에 헌신하며 이룩한 수많은 공로와
루이스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적인 성과들을 감안할 때 그의 갑작스러운 경질은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축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를 놓치게 만든 매우 성급하고 아쉬운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장기적인 비전을 잃어버린 행정의 실패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인도네시아 축구가 이 깊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리고 다시 한번 아시아 축구의 강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는 앵커 박민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